안녕하세요. 오늘은 에피소드 한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사건과 사람 이야기로 풀어낸 재미있는 우리 역사 이야기 책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쳐온 표학열 선생님이 교과서 곳곳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오늘은 책 속의 이야기 중 명성황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에서 더욱 슬픈 여인 명성황후. 내가 범을 며느리로 들였구나. 흥선대원군은 며느리 명성황후를 처음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또한 고종과 명성황후를 4번이나 만난 영국인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왕비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예지가 빛나는 표정이었고 얼굴은 눈부신 지성미로 빛났다고 썼다. 명성황후가 대단히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걸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명성황후의 삶을 다룬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에서 그녀를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조선의 국모로 그리며 미화하고 있지만 그녀는 조선의 마지막 통치자 중 한 명으로서 분명 망국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황후의 위험한 정치 게임. 그렇다면 정치인 명성황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 앞에는 2가지 큰 과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남편 고종과 함께 개화 정책을 추진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조선 왕조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2 임무는 상충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그녀를 평생 괴롭혔다. 1873년 전 근대적 개혁 정책을 펼치던 대원군이 최익현의 탄핵을 받아 실각하여 운현궁으로 돌아가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친정을 선포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뒤에 대원군과 명성황후는 죽을 때까지 적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권력을 잡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왕권을 유지하는 개혁을 지향했던 명성황후의 온건 개화파는 왕권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려는 김옥균 등의 급진파와 대립한다. 황후는 죽을 때까지 대원군으로 대표되는 보수파와 김옥균 등의 급진파 사이에서 위험한 정치 게임을 계속해야만 했다. 이때 황후가 선택해야 할 정답은 백성이었다. 백성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민심을 등에 업고 반대파와 싸워 나가는 길밖에 없었다. 하지만 개화파들에게 민심은 너무 어려운 개념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심이란 전통적인 유교 정치 이념 속에 존재하는 봉건 사상일 뿐 현대적인 국민 여론 개념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황후는 오히려 사사건건 백성들과 부딪히기만 했다. 그 충돌의 지점에는 민시척족, 즉 황후의 친인척들이 있었다. 황후는 반대파를 견제하고 권력을 지키고자 많은 친인척을 등용했는데 이들이 당시 권력형 부정부패의 주범이었다. 친척 오빠 민겸호의 부정부패가 이모군란을 불러왔고 급진파의 반란 사건인 갑신정변 때 제1척결 대상으로 찍혀 맨 처음 칼을 맞은 사람도 황후의 친척인 민영익이었다. 황후 역시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았다. 그녀는 20, 30대에 아이를 여러 번 유산하면서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며 무당굿에 심취하여 국고를 탕진했다. 온 나라가 굶주리는 상황에 세금을 탕진하여 굿판을 벌이는 황후를 좋게 볼 백성이 어디 있겠는가. 반대파와 백성들의 저항을 받으면서 황후는 점점 더 외세에 의존하게 된다. 일본을 견제하고자 친청 정책을 취하다가 청을 견제하려고 러시아를 끌어들였고 칠러 정책은 영미일의 반발을 불러와 오히려 한반도를 긴장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결국 1895년 10월 8일 아직 추석 보름달이 잔영이 남아있던 밤에
명성황후는 일본 낭인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명성황후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야말로 조선의 망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어처구니 없는 그날의 상황.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이나 황후, 대통령을 암살했다고 생각해보라. 치밀한 계획 아래 고도로 훈련된 킬러들이 은밀히 잠입해 저격하고 재빨리 도망치는 영화 속 장면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명성황후 시해 사건, 곧 을미사변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을미사변에 참여한 낭인들은 정예무사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기자와 편집장 등의 언론인과 심지어 소설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은밀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수십 명이 궁 안에 몰려다니며 총을 쏘는 등 온갖 소란을 다 떨었다. 새벽 2시에 난입한 낭인들이 대략 아침 6시 전후에야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최소 4시간에서 6, 8시간 이상 궁궐에서 온갖 행패를 저지르고 다닌 것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깡패 30여 명이 청와대에 들어가 4시간 이상 행패를 부리고 정부 주요 요인들을 살해한 다음 떠날 때까지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다면 이런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황후가 낭인들에게 시해당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날의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나라가 망조가 들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다. 정치인 명성황후. 그로부터 몇 년 뒤 결국 나라는 망했고 조선의 백성들은 35년 동안 크나큰 고통을 겪었으며 그 후유증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과연 그 과정에서 황후는 아무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녀가 나름대로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비참한 죽음을 당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스스로 다 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연인 명성황후는 불행한 여인이었다. 망해가는 나라의 왕비가 되어 일평생 동분서주했고 어렵게 임신한 아이들 중 한 명만 빼고 모두 유산하거나 어려서 잃었다. 자식을 앞세운 어머니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없을 것이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44년의 삶의 궤적을 생각하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인이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할 때면 항상 망설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평가는 냉정하고 균형적이어야 한다. 정치적 영향력 또한 왕과 많은 문제를 조종하는 수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비숍 여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명성황후는 한 개인이기에 앞서 황후이자 정치인으로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할 인물이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명성황후 살해 후 그들은 명성황후의 시체를 작은 숲으로 옮겨 불에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황후의 흔적은 단지 뼈 몇 줌만을 남았을 정도로 일본의 만행은 끔찍했습니다. 을미사변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며 당시 일본이 조선을 얼마나 깔보고 무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결코 잊어서도 안 될 뼈아픈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